안녕하세요. 진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새로운 강의로 찾아뵙게 될 텐데요. 그것이 바로 심리미슐랭이라는 특집입니다. 새롭게 새로운 주제로 남 탓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께 강의해 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는 남 탓을 하는 걸까? 여러분들 많이 보셨잖아요. 남 탓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도대체 왜 남 탓을 하는 걸까? 또 이 남 탓은 과연 올바른가? 정당할 수 있는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가장 첫 번째로 남 탓을 왜 하는 건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건 과연 남 탓이란 무엇인가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남 탓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린다면 남 탓이란 건 말 그대로 남을 탓한다는 것인데 그 말을 조금 더 풀어서 설명드릴게요. 무엇이냐면 어떤 사건에 대한 원인들을 어디에 찾냐면 외부에서 찾는 행위들을 우리가 바로 남 탓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일련의 어떤 모종의 사건, 그게 긍정적인 사건이든 부정적인 사건이든 어떤 사건이 나에게 일어났었을 때마다 우리가 그 사건의 원인이 무엇일까? 이유가 무엇일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탐색하잖아요. 자연스럽게 이런 일들이 왜 벌어졌지? 이렇게 의문이 들 때마다 우리는 두 가지 선택지가 존재한다는 것이죠. 무엇이냐면 한 가지는 내 탓을 하는 것. 한 가지는 내 자기 자신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누군가는 아니야. 나 때문이 아니라 어떤 환경 때문에, 어떤 외부적 요인 때문에, 혹은 타인 때문에, 즉 남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중에서 남 탓은 결국엔 어떤 사건의 원인들을 외부, 즉 타인에게서 찾는 행위들을 우리가 보통 말하곤 합니다. 그래서 남 탓은 기본적으로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어떤 행위를 했었을 때 내게 닥쳐오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남 탓이라고 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이런 것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긍정의 사건과 부정의 사건 두 가지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보통 긍정의 사건 속에서는 우리가 내 탓을 하게 돼 있고요. 부정의 사건 속에서는 우리가 남 탓을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은 이거 많이 공감하실 텐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좋은 순간들 있겠죠. 좋은 순간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성취를 거두거나 어떤 대결이나 경쟁에서 승리한다거나 나에게 좋은 일들이 닥쳐올 때마다 우리는 그것을 남 때문에 어떤 환경이 좋아서 내가 그런 거야 라고 여기기보다는요. 보통의 경우는 내가 잘해서 내가 운이 좋아서 나 덕분에 라고 많이들 생각하시게 돼요. 그건 왜 그러냐? 실제로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들에 대해서 알려드릴 텐데 또 반대로 부정의 사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뭐 하다가 다쳤거나 혹은 안 좋은 일들이 내 안에 벌어졌거나 혹은 안 좋은 결과물이 있었을 때마다 우리는 어때요? 누군가에 대한 어떤 것에 대한 원인을 따져봐야 되는데 그때는 보통 내가 못해서 내가 잘못해서 내가 실수해서 라기보다는 대다수의 경우는 우린 자연스럽게 이번에는 운이 좀 안 좋았네? 이번에는 어떤 환경이 좀 안 좋아서 이번에는 내가 좀 컨디션이 안 좋아서 온전히 자기 실력, 자기의 능력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예기치 못한 상황들, 어떤 환경들을 우린 보통 탓하곤 하죠.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런 일상생활에서의 여러 가지 탓을 우리는 왜 하는 걸까? 그것도 보통의 경우 긍정의 기억들은 나를 탓하고 부정의 기억들은 남을 탓하잖아요. 그거에 대한 해설을 드리면 바로 자연스럽게 우리는 나를 지키는 무의식 속에 나의 노력이란 겁니다. 이게 과연 무엇일까? 바로 우리가 심리학에서 말하는 방어기제죠. 방어기제. 그래서 무엇이냐면 내 스스로가 내가 나를 지키기 위해서 무의식 속에 내가 잘 모르고 있는 이 내 안에 있었던 예를 들면 뇌겠죠. 뇌. 그래서 나의 무의식 속에 내가 나를 방어하기 위해서 나를 지키기 위해서 어떤 걸 지킨다고요? 바로 멘탈, 나의 정신력, 나의 스트레스 이런 것들을 지킨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는 무의식 속에서 굳이 부정적인 사건에서는 남 탓을 긍정적인 사건에서는 내 탓을 하는 이유는요. 결국 우리 속 무의식 속의 자아인 내가
어떤 외부적인 스트레스로부터 나의 건강, 나의 멘탈적인 건강을 위해서 방어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이런 스트레스를 미리 사전에 쳐내야만 내가 내 스스로 정신력이 건강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들을 그렇게 유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이런 남 탓을 많이 하는 경우에는 방어 기제가 있다고 우리는 보통 말하고요. 이런 방어 기제는 말 맞다나 나를 지키기 위한 수단이었다는 거예요. 지키기 위한 수단. 그래서 기본적으로 대다수의 남 탓의 경우에는 방어 기제, 내가 나로서 스트레스 받지 않고 건강한 멘탈을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끔 하는 어찌 보면 무의식 속의 나의 노력이란 뜻이겠죠. 그래서 긍정적인 사건일 때는 내가 잘해서 라고 해야 우리 어때요? 기운이 더 돋아나겠죠. 더 뭐예요? 희망이 생기고 긍정적인 포지티브한 에너지가 생길 거 아니에요. 반대로 부정적인 사건일 때 내 탓을 해버리면 뭐예요? 우리는 스스로에게 실망하고 자책하게 되고 자존감이 떨어지고 내 스스로가 의심이 들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미연에 방지하고자 애초부터 무의식 속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방어하고 있다는 거죠. 자연스럽게 남 탓을 하면서 나의 정신적, 멘탈적인 건강을 지켜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찌 보면 대다수의 경우 이런 심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남 탓을 하게 되는 이유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또 연결되는 것인데요. 바로 이 자존감의 문제가 대두된다는 거예요. 자존감의 문제는 바로 자격지심이란 사자성에서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자존감이 낮으신 분들이 방어 기제가 높다고 대부분의 심리 상담가나 뇌과학자나 그렇게 심리를 배우신 분들은 항상 말씀드립니다. 왜 그럴까? 결국엔 방어 기제는 지키기 위한 수단이에요. 지키기 위한 수단. 그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런 심리뿐만 아니라 실제로 내 몸을 한번 보자고요. 우리의 몸이 강인하고 건강하면요, 내가 구태여 외부적인 위협에 지킬 이유가 있나요? 내가 너무 강인하고 내가 어떤 면역 체계가 좋아서 굳이 어떤 특별한 노력을 하지 않아도 우리는 어때요? 특별하게 건강하게 살 수 있겠죠. 그러나 내 몸이 너무 연약하신 분들은 우리 자연스럽게 못 챙기게 돼요. 우리 건강식품 챙기잖아요. 건강식품. 그래서 때로는 운동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 어때요? 감기 걸리지 않게 마스크 쓰기도 하죠. 그런 어떤 추가적인 외부적인 요인들 내게 더해서 우리가 미연에 방지하잖아요. 그게 어찌 보면 방어 기제와 동일하다는 것이에요. 결국엔 내가 약하기 때문에 내 자존감이 낮기 때문에 그 자존감이 낮으면 낮을수록 우리는 어때요? 자연스럽게 방어 기제의 확률도 올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자존감이 높고 내 스스로의 정신건강이 강인한 사람들은 반대로 우리가 구태여 그런 미세한 스트레스에 깊게 민감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깊게 반응할 필요도 없고요. 그래서 결국엔 우리는 제가 이렇게 써놨어요. 상대적으로 여린 자신을 정당화하는 행위가 바로 이 자격지심, 이 자존감의 문제, 결국 뭐로 이어진다? 남 탓으로 이어진다는 것이요. 결국에는 내 스스로 나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나는 옳아, 나는 틀리지 않았어. 우리가 실망감도 실망감이지만 우리가 가장 힘겨운 순간은 어떤 것이냐면 내가 틀렸다는 걸 알게 될 때요. 그때 물론 실망감도 들겠지만 우리는 이것을 자기 부정이라고 합니다. 자기 부정. 그래서 내 스스로를 부정하게 되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살아갈 동기부여를 잃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요. 그래서 내 스스로를 긍정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정당화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하는 것이에요. 그것의 대표적인 예시를 보여드리면 우리가 가끔 질투심이 많고 악플만이 나는 분들이 있어요. 이 악플은 그냥 건강한 비판이 아니라 비난이겠죠. 비난? 어떤 외모적인 비난, 어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대중적인 그런 악플들. 그래서 이 악플과 질투를 하는 이유는 결국엔 여러분들도 이미 사회생활, 인간관계를 겪어보셨다시피 자존감이 낮은 분들이 많이 선택하는 행위들이요. 왜 그럴까? 상대를 깎아내려야만 나와 그 사람의 상대적인 입지가 뭐가 될까봐? 동일해질까봐 그렇다는 것이죠. 만약 그 사람이 나보다 더 좋은 입지를 갖고 살아가는 그 광경을 제가 보게 되면요, 내 스스로 뭐 할까봐 실망하고 자기 부정에 빠질까봐 내가 높아질 수 없으니 그 사람을 깎아서 내리겠다는 뜻이죠. 결국엔 그 사람들은 나보다 훨씬 잘 살고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질투를 하게 돼요. 그게 바로 자격지심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상황이 생길 때마다 자꾸 남 탓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아, 쟤는 운이 좋아서 저런 거야. 아, 쟤 얼굴 좀 이쁘네? 쟤 본인의 노력 저렇게 태어난 게 아니라 쟤 재능이 아니라 쟤 아마 성형수술 했을 거야. 쟤 아마 뭐 어떤 거 했을 거야. 뭐 보톡스 맞았을 거야. 쟤는 운이 좋아서 지금 금메달 따는 거야. 이렇게 질투하고 악플을 단다는 거예요. 아,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나를 지키는 의미, 방어 기제 속에서 우리는 남 탓을 하게 되어 있는데, 특히나 그 남 탓이 많은 사람들, 남 탓을 자주 하게 되는 경우일 때는 내가 약하니까, 내 마음이, 내 멘탈이 여리니까 그 자존감이 낮은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어찌 보면 수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마무리한다면요, 이 남 탓을 왜 하는 걸까? 결국엔 우리가 지금 의식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더라도 내 안에 무의식적인, 흔히 말해서 이건 뭐라고요? 자아, 뭐 프로이트, 칼융, 뭐 초자아, 뭐 이런 말들을 많이 쓰잖아요. 말 맞다나 우리의 무의식 속에 있는 내 안에 있는 자아가 남 탓을 해야만 뭐 할 수 있으니까 살 수 있어 라고 느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남 탓을 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상황들이 가끔 생긴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여러분, 이게 그 뒤에 제가 그 남 탓이 올바른가 아니면 정당할 수 있는가, 이걸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실제로 여러분 살다 보면 진짜 남 탓인 경우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있겠죠. 우리가 살다 보면은 실제로 내 탓이, 흔히 말해서 우리 그 100대 빵, 과실 이런 거 많이 보셨잖아요. 우리가 운전을 하는데 100대 빵 나오잖아요, 실제로. 그 말은 뭐예요? 나의 과실은 진짜 아무것도 없는데 남의 과실로만 우리가 부정적인 순간, 사건들을 경험해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진짜 남 때문에, 어떤 외부적인 환경 때문에, 흔히 말해서 코로나 사건 기억하시죠? 어떤 재난적인 상황 때문에 우리가 안 좋은 일들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때 남 탓은 물론 정당한 것도 맞지만, 그때 우리가 내 탓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살아가봤지만 그때 굳이 우리가 우울한 내 자신이, 그때 코로나 블루라고 해서 우리가 어때요? 사람들이 다 우울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그렇게 우울한 상태에서 이게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 내가 약해서 그런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냐는 것이죠. 결국엔 이건 틀리고 맞고 그 문제는 아니겠지만, 결국엔 이 남 탓이란 건 우리가 삶을 살아가게 할 수 있는, 내 정신이 건강해지고 내가 스스로 스트레스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란 걸 기억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다음에는 알아볼 건 무엇이냐면, 과연 이 남 탓은 그러면 선생님 정당화할 수 있을까요? 이 남 탓은 그럼 올바른 거예요? 만약에 내가 살아가기 위한 나의 정신 건강을 위해서 내가 남 탓을 해야 된다면, 어찌 보면 우리가 남 탓을 할 때마다 물론 속으로 남 탓할 수도 있겠지만 가끔은 대놓고 남들이 있는 경우에 남 탓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남들이 듣기엔 분명 불편할 텐데 과연 이게 정당하고 올바른 걸까요?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왜 남 탓은 올바르지 않고 혹은 올바른가, 이것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